일단 질문 38번, 538번으로 가봅시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여기는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 하고 있대 얘들아? 접하고 있대요. 그죠? 접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어요. 여기는 얘는 함수 하나랑 함수 하나가 있는데 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뭘 준 거야? 두 함수의 관계를 준 거야. 그러니까 다시 봐봐.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주어졌을 때 함수는 몇 개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함수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함수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gx라고 하는 걸 보통 뭘로 주는 거야? 얘를 보통은 0으로 주는 거야. 0으로 준다는 거는 x축으로 주겠다. x축 가지고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는 건데 이 두 개의 함수의 뭘 줬을 때 이 두 개의 함수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걸 줬을 때 위치 관계라는 걸 줬을 때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방정식이 결국 2차 방정식이 될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요거 판별식이 양수가 됐을 때 요 위치 관계는 몇 개의 점에서 얘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 됐을 때는 요 위치 관계가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 이렇게 주고 판별식이 음수였을 땐 여긴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준다라는 이런 해석을 해주세요가 지금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중에 가장 기초적인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2차 함수랑 여기는 요 녀석의 관계가 접한다라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연립해서 뭐 할 생각을 하는 거야? 방정식으로 만들어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제이 왔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얘랑 얘랑 같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는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싹 넘겨가지고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요 식이 결국은 뭐가 되겠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요 식이 K에 대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저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가 미정계수 몇 개 있어? 두 개 있거든. 미정계수 두 개.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라는 이 상황을 가지고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문제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이거 다 넘겨놓고 판별식 써주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서 k 더하기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k제곱에 더하기 k에다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써주면 k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입니다가 되니까 k제곱 없어질 거고 그럼 k를 달고 있는 애는 마이너스 2a라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또 있겠죠. 그다음 k가 없는 거. a제곱은 사라지겠네요. b-1만 남겠네요. 결과적으로 요렇게 되면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b는 1이 될 테니까 계산해서 답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해석의 능력을 너희가 딱 정확하게 갖춰갈 수 있으면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그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이런 느낌이고. K에 대한 항등식이 나타내는 K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건 K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낼 텐데 어떤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건지 그리고 미정계수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될 건지 이 정도도 같이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 K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K제곱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지. 됐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질문 하나 더. 43번으로 한번 가보자. 43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5였을 때 y좌표의 합이 궁금합니다. 이거 재밌네요, 문제가. 그죠?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y좌표의 합을 물어보고 있었어. 이것 때문에 좀 골치 아팠던 것 같아. 우리는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y좌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은 x좌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죠?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y좌표의 합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요 사실은 우리가 얻어내기 되게 힘든 조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봐봐.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을 연립하면은 여기 있는 요 녀석과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연립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될 거란 말이야.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해서 요 두 개의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이 뭐였다는 소리야?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었고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시연아 집중. 그래서 자,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알파가 되고 여기는 요 녀석이 베타가 됩니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지금 나는 현재 요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상태입니다.까지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근데 지금 x좌표의 곱은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5니까 k 값은 당연히 8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k 값까지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이잖아. 그죠? k 값까지 나온 상황. 그러니까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된다. 여기까지는 나온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라고? 여기는 요 녀석의 y좌표. 여기는 요 녀석의 y좌표. 요거 두 개의 합이 궁금한 상황인데 여기는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였을 거고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뭔 소리야?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가 될 게 분명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됩니다? 근데 이거 두 개 뭐 해달라? 더 해달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더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더하기 2k가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됩니다. 그죠? k는 아까 8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6이 되면서 답은 15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느낌이거든. 이런 느낌.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좀 비슷한 좀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요거 44번 문제. 요거 좀 재밌어요. 문제 상황 자체가. 잘 봐봐. 44번 말고 이걸로 하자. 아니야. 그래, 44번 하자. 44번. 요걸로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아니야. 잠깐만. 이게 뭐야? 여기서 문제를 선생님이 살짝만 바꿔볼게. 알겠죠? 이제 찾아보니까 없네요, 다시. k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y 좌표의 차는 뭐 이렇게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 문제였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 얘는 2라고 줄게요. 됐어?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뭘 말해주고 싶어서 갑자기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내준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식으로 해결하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식으로 해결하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식 가지고만 해결하려는 느낌이 되게 많이 강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래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뭐가 있어요. 해석의 도구가 있어요. 그 해석의 도구를 너희가 얼마나 적절하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그리고 선생님이 갑자기 여기다가 지금 2를 이렇게 변화를 줬잖아, 그지? 2라고 기울기를 변화를 줬어. 그러니까 얘는 두 점에서 만나고 기울기가 2짜리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울기가 2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야? 여기는 요거랑 요거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된다. 요거랑 요거는 1대 2의 비율 관계를 갖는다. 라는 게 저 기울기의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의 x좌표와 여기는 얘 x좌표의 차이. 이 차이가 얼마라고 준 거야 지금? 3이라고 준 거잖아. 근데 나는 요 점과 여기 요 점의 이 y좌표의 차이가 얼마인가요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6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봐달라라는 거를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어서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의 차이. 다시 길이 b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얘에다 곱하기 2를 한 게 이 길이가 될 게 분명해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기울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기울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진도로 넘어가자. 자, 오늘의 진도는 이제 근의 분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의 분리. 자, 볼게요. 근의 분리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진짜 좀 꽤 어렵다 얘들아. 꽤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 지난 시간에도 이거 하려다가 말았죠. 이거 하려다가 말았는데 진짜 꽤 어려운 얘기니까 잘 들어봐. 알겠죠? 해보자. 일단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근데 방정식을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뭐 하고 싶어? 풀고 싶어. 풀고 싶다는 건 해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함수가 유리하니 방정식 식이 유리하니 방정식을 풀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식이 유리하죠. 왜?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말 그대로 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는 그래프를 열심히 그린다고 하도 그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를 내가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걸 구하려면 어쨌든 방정식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방정식의 쉽게 말하면 근의 위치가 궁금해.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근의 위치가 궁금해.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계값이 있는데 경계값으로 하는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하는 그 근의 위치가 궁금한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근 자체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처럼 1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어떤 1이라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걔보다 더 큰 쪽에 근을 위치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근 자체가 궁금한 거가 아니라 근의 위치만 궁금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방정식으로 일단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해결할 수 없겠죠. 왜? 방정식은 말 그대로 그 근 자체를 구하는 게 목적인 녀석이거든. 이해됩니다? 각각의 근들을 직접 구한 다음에 거기는 걔가 1보다 커요라고 말하기에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 얘는 해결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를 뭘로 해석하는 2차 함수와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으로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여기까지 첫 번째 이해되죠? 그럼 이 상태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잘 봐봐.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데 걔가 모두 1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K값의 범위가 궁금해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여기에 지금 이게 1이라는 수가 딱 이렇게 있었어. 됐죠? 나는 2차 함수를 지금 하나 그려주고 싶거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얘들아? 2차 함수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 그렇지. 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 축의 방정식은 일단은 x는 3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어? 여기까지는 다 나오죠? 요거 잘 모르겠어요, 손? 괜찮? 좋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일단은 축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봐봐. 여기서 내가 지금 가능한 경우는 뭐밖에 없어? 여기는 요렇게 돼 있는 요 경우만 가능하고 이거는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근데 또 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다시 X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1보다 큰 상황.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만 현재 가능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석할 게 뭐냐면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둥둥 떠 있을 때 있잖아. 둥둥 떠 있을 때 여기는 얘가 너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럼 이 그래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뭘까?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판별식은 지금 되게 작은 상태야. 근데 얘가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판별식 값은 뭐가 돼?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니?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지금 여기에 딱 닿아서 지금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요 상황이었을 때 그 판별식이 현재 0인 상황이고요. 여기는 0보다 이쪽 위로 올라와 있는 얘네들은 판별식이 현재 뭐야? 음수인 상황이고 여기는 얘보다 더 내려가 있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 실제로는 판별식이 양수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요거 이해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 그래프는 붕붕 떠요. 판별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내려와. 이런 느낌.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 알겠어?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 당연한 얘기거든. 여기는 얘를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어때?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중근을 갖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판별식이 0인 거지.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판별식이 무슨 수? 음수인 애들일 거야. 왜? x축과 안 만나니까.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더 내려가 있는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이 양수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얘가 판별식이 음수인 거고 얘가 판별식이 0인 거고 얘가 판별식이 양수인 거라면 이 방향성으로 따져봤을 때 아, 점점 이쪽 내려갈수록 판별식은 커지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우리가 해줄 수도 있겠죠. 됐어? 근데 그거는 조금 뭐야? 대충 찍는 느낌이지. 그래서 이 판별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 판별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조건과 그 다음에 꼭지점에 y 좌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조건과 실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됐어? 갑자기 선생님 꼭지점에 y좌표가 등장을 했는데 잘 봐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봐. 이거랑 이거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택하는 방법은 사실은 판별식이 음수예요, 판별식이 0이에요, 판별식이 양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2차 방정식의 힘을 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재율아. 다시 2차 방정식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순수하게 2차 함수만 가지고 해석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겠어? 여기 있는 얘가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인 상태고 꼭지점의 y좌표가 0인 상태고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인 상태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이해되니? 꼭지점의 y좌표를 가지고 꼭지점의 y좌표가 이쪽으로 가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꼭지점의 y좌표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요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0인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별식이 양수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 꼭지점의 y좌표, 꼭 y라고 할게. 꼭 y가 음수인 상황. 얘가 0인 상황은 꼭 y가 뭐인 상황? 0인 상황. 그 다음에 얘가 음수인 상황 반대로 꼭 y가 뭐인 상황? 양수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오케이? 일단 판별식이라는 건 뭐죠,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됐어?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라고 하는 건 뭘까?를 생각해봐. 우리가 y는 ax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a가 양수라는 가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가 양수였을 때 여기는 얘 대칭축은 어쨌든 x는 마이너스 2분의 a였단 말이야. 다시 2a분의 b였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죠?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은 결과가 뭐가 되겠어? 꼭지점의 y좌표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다시 여기 있는 얘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게 꼭지점의 다시 대칭축이라고 했잖아. 대칭축이 결국 뭐야? 꼭지점의 x좌표거든. 그럼 거기 있는 걔를 내가 함수에 집어넣은 그 결과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거기는 걔가 꼭지점의 y좌표일 수밖에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a에다가 뭐가 돼? 마이너스 2a분의 b 전체의 제곱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더하기 c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여기는 4a 제곱분의 뭐가 돼요? a, b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마이너스 2a 제곱 다시 2a분의 뭐가 됩니다? b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더하기 c거든. 그럼 일단은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이렇게 하나를 약분한다라고 생각해주고 됐습니다. 이 전체를 다 통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4a분의 뭐가 되겠어? 4a분의 b제곱의 마이너스 2b제곱의 플러스 4ac가 되겠지. 여기까지 돼? 그럼 여기 있는 얘에서 얘 계산하면 결국 b제곱이랑 없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될 테니까 얘를 내가 마이너스 4a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b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4ac라는 이런 값이 나와요. 어서 많이 보던 값이죠. 지금 a가 무슨 수였을 때 양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거의 부호는 지금 현재 음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어? 그러니까 판별식과 부호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판별식에다 음수를 곱한 결과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될 테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꼭지점의 y좌표랑 여기는 얘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시 요렇게 올라가는 건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가 점점 커지는 방향이잖아. 됐어?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갈수록 판별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방향입니다라고 이제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지.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되는 상황? 작아지는 상황은 판별식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 됐습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판별식은 커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판별식은 작아지는 거야. 또 우리는 판별식이란 조건 대신에 이제 무슨 조건을 사용해도 괜찮네요. 생각보다 꼭지점의 y좌표를 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 괜찮겠네요. 그죠? 이렇게 복잡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문제에서 여기 대칭축 얼마였으니까 3이었잖아.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9-18이니까 k-9가 될 거란 말이야. k-9가 음수네요. 라고 해석하는 게 판별식이 양수네요. 라고 해석하는 거랑 어때? 똑같은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게 무적의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만 써야 되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꼭지점의 y좌표라는 조건을 판별식 대신 써도 당연히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잘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점점 어때야 돼?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뭐보다는 커야 되겠니? 0보다는 더 커야 실근 두 개를 일단 가질 테니까 요 위에는 다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어때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요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런데 여긴 얘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됐어? 얘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 라고 한다면 1보다 어때? 작은 근과 1보다 어때? 큰 근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판별식이 양수라서 이렇게 두 근을 갖는 거 이렇게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여기 있는 얘보다 더 이쪽으로 쏠려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뭐 해야 돼 얘들아? 걸려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핀을 하나 딱 박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핀을 하나 박았어. 그 다음에 대칭축이 여기 있던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리려고 하는데 어디에 딱 걸려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에 딱 이렇게 딱 걸려 있는 상황이 돼. 이거보단 어때? 더 위에 있어야 이거보단 더 위에 있어야 어떻게 되겠어? 1보다 큰 두 실근을 갖겠군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1을 집어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모인 상태까지 F1이라고 하는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는 큰 상황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야 결과적으로 1보다 큰 근을 갖게 되면서 1보다 큰 두실근을 갖게 되는군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개만 만족하면은 무조건 1보다 큰 두실근을 가질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얘 판별식 아까도 했지만 9-k라고 하는 거죠. 9-k가 일단 양수여야 하니까 넘어가. k는 9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으면 k-5잖아.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5보다 커야겠군요. 라는 이런 조건. 그 답은 몇 번이 됩니다? 4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이게 근의 분리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전략입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렇게 맨날 생각하면 너무 어때? 어지럽죠. 그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근의 분리를 다들 잘 못하는 거예요. 근의 분리를 되게 힘들어하는 거야. 일단은 얘들아 요거 54번 가지고 한번 너희가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자, 요 문제 다시 한번 보자. 자, 여기는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1과 4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한번 잘 봐봐. 여기는 여기가 -1이고 여기는 얘가 현재 4인데 얘 대칭축은 현재 얼마야? 1이죠. 그치? 1이야. 그러니까 한 요쯤에 있었을 것 같아. 1. 여기서 2 차이 나고 여기서 3 차이 나는 요쯤에 이렇게 현재 대칭축이 있었을 것 같아. 됐어? 그리고 요 그래프가 요 위에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그냥 인연 뽑기 하려고 지금 여기 일단 축을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대칭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축까지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는 거냐면 적당히 내려 가다가 스톱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적당히 내려갈 건데 일단 당연히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니까 0보다는 어떻게? 0이 되는 것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됐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생각한다면 드디어 이제 -1과 4 사이에 지금 뭐가
근들이 안착돼 있는 상황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됐어? 그럼 이제 더 내려가다가 그 마이너스 1과 4 사이의 근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찾으려고 노력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얘가 좀 더 내려가다가 만약에 여기는 요 점을 이렇게 지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는 어차피 여기서 3에서 만나게 되겠지. 대칭축이 1이었으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점을 지나는 순간 지금 근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린 거잖아. 그 전까지는 마이너스 1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텐데 얘가 여기에 이렇게 되면 얘는 근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린 거잖아. 그 다음에 얘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근이 생겨버리겠지. 그러니까 결국 마지노선은 어디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었다는 소리야.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란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뭐까진 0보다 큰 함수값을 갖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0이 되는 것부터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니 없니? 없죠. 왜냐면 여기 아직 여유 공간이 좀 있었으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하면 되겠다? 아, 얘는 판별식은 일단 0보다 커야겠다. 그 다음에 f-1이라고 하는 건 양수인 상태를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1-뭐니까 m이 되니까 이거 0보다 큰 거니까 넘어가면 m 값은 1보다 작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나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1 더하기 2 더하기 m이니까 이거 0보다 큰 거니까 m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네요가 되니까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가 됩니다 라고 하는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게 쉽게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만 너희가 적절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다시 여기서 뭐 하는 거라고? 그냥 인형 뽑기 하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대칭축 이렇게 막 움직여 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이제 판별식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판별식으로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기는 제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도록 돼 있는 어디까지 내려가면 좋을까? 어디가 마지노선일까라는 그런 연구를 하면 좋겠어. 알겠죠? 준서야. 다시 한번 말할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들. 진짜 중요하다. 이 해석을 못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 얘도 어때? 얘는 조금 상황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첫 번째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이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라는 값이 여기다 할게. 2라는 값이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얘를 좀 계속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어때? 한 근은 지금 2보다 어때? 작았으면 좋겠고 다른 한 근은 또 2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얘가 더 내려가서 얘가 지금 이렇게 판별식을 뚫고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얘가 지금 현재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얘는 어때? 더 내려가야겠네. 그렇죠? 더 내려가야 가능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순간보다도 이렇게 되는 그 순간보다도 어때? 더 내려가야 돼. 그래야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보다 큰 실근 하나 생기는 거고 이보다 작은 실근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잘 봐봐. 판별식은 영향력이 애시당초 있었니 없었니? 없었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얘가 아까 판별식이 0인 것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컸을 거야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끝나겠어. 얘는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함수 값이 음수가 되면 다시 f에다 2를 집어넣은 값이 음수가 되기만 하면 판별식 조건도 알아서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얘는 4-6 더하기 2a가 음수였으면 좋겠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2가 될 거고 a는 1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함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우리는 충분히 뭘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뭘 통해서? 대칭축을 잡아주고 위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뭘 할 수 있다? 여기는 얘 근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근의 분리 개념이다라고 불러요. 됐어? 근의
분리. 그러니까 사실은 근의 위치라고 불러야 좀 더 적당한 표현인 것 같지만 대부분 다 근의 분리라고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의 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다 풀어봤나 그럼? 다시 요거 하나 풀어봤고 요것도 풀어봤고 요것도 풀어봤고 세 문제 딱 있었네요. 그죠?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너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2차 부등식 들어가서 여기는 좀 더 복잡한 버전들에 대한 얘기를 더 상세하게 할 겁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로 근의 분리, 다시 근의 분리 개념 자체는 일단 뭘 잡아달라? 첫 번째, 그냥 그림을 그려서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뭐 해달라? 축을 먼저 생각해달라. 오케이? 축을 잡아놓고 두 번째는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모습으로 해석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경계에서의 함수 값을 토대로 얘 부호를 토대로 얘 부, 그러니까 경계에서의 함수 값을 토대로 얘 마지노선을 정해달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뭐 할 수 있다? 해석을 해줄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되게 그 외울 수 있는 형태로 선생님이 나중에는 개념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근데 외우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직접 해석할 수 있는,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 해석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는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주제만 하면 2차 함수가 완전히 끝나게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2차 함수 최대 최소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최대와 최소. 자, 최대와 최소. 일단은 선생님이 진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다 중요하대, 그지? 오늘은 얘들아 딱 두 가지만 배워. 근해 분리 하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하나 배울 거야. 그 두 가지만 너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알겠죠? 일단 이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뭘 베이스로 해석을 하는 거냐면 여전히 뭘 베이스로 해석하겠어? 함수의 그래프를 베이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랑 최소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겠구나. 그래프를 그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기본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프를 꼭 그려야겠구나. 그래서 일단 최대 최소 다시 일단 봐봐. 일단 간단하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간단하게 요런 거 말고 요런 거 말고 자, 뭐가 있을까? 적당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요런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최대값이랑 최소값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대 최소 문제가 된 거야. 최대 최소 문제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에 뭐가 있어? 식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y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하나의 식이 있어. 이 녀석이 뭐가 궁금하다고? 최대와 최소가 궁금하다. 지금 이렇게 준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물어볼게요,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최대랑 최소가 궁금하다라는 거는 1번, 얘는 x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군요. 일단 1번이니 2번이니? 그렇지. 2번이죠. 일단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얘는 얘가 x의 최대 최소가 궁금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y의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야. 다시 누구의 최대 최소? y의 최대 최소가 궁금합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어. 됐죠? 다음 두 번째 물음. 그러면 자 1번 다시 1번. 얘는 이렇게 좌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2번 위아래 그러니까 상하 위아래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1번, 2번. 여전히 2번이죠. 얘는 위아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 다시 문제의 물음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여기는 얘의 최대와 뭐가 궁금하다? 최대와 최소가 궁금하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다. 또는 여기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다. 요거 두 개는 서로 같은 거니까 얘의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 임과 동시에 얘의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최대 최소도 얘가 어차피 y니까 어차피 y의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위아래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뭐야? y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되는 거고 좌우는 뭐겠어 얘들아? x에 대한 이야기가 좌우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준 거 있지. 이렇게 준 거. 이게 지금 현재 뭐야? 좌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최대 최소 저기는 제가 위아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되게 꼼꼼하게 하나씩 다 잡아갈 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1시간 동안 이 얘기만 떠들 겁니다. 알겠죠? 확실하게 개념 잡아가세요. 지금부터 졸면 안 된다. 지금 이 최대치소라는 요 이야기는 마찬가지. 근해 분리랑은 비교조차 안 되게 너희들 되게 자주 만나게 되는 애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는 그래프를 베이스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한번 쓱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당연히 대칭축이라고 했으니까 대칭축 하나는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됐습니다. 네, 이차 함수를 그려주세요라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그려주세요라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어? X축 그리는 거 아니고요. Y축 그리는 거 아니고 대칭축을 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차 함수, 여기 얘가 아래로 볼록인 건 최고차항의 수가 뭐였을 때? 양수였을 땐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였을 때는 위로 볼록으로 그리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 대칭축 하나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 그렸어요. 그래프 끝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 좌우에 대한 얘기로 시작할 거예요. x의 범위가 -1에서 4 사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몇만큼 떨어져 있어? 3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는 요 지점이 지금 현재 x는 -1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2만큼 떨어져 있는 요 지점이 현재 x는 4였다라고 생각해 준다면 지금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현재 x의 범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다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딱 x의 범위만큼만 잘라서 관찰하겠어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만큼은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요만큼도 여전히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유효한 그래프, 즉 주어진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 그래프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요 그래프만 나는 지금 현재 바라볼 거예요. 라는 뜻이야. 됐습니다. 그럼 그래프 다 그려놨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뭘 관찰하겠다고 얘들아? y의 최대치수, 위아래, 그죠? 제일 높은 거랑 제일 낮은 거를 관찰하겠다고. 이해됩니다? 그럼 제일 높은 거 먼저 봅시다. 제일 높은 거 어딨니? 봤더니 제일 높은 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죠? 제일 낮은 거는 어딨니? 여기가 제일 현재 낮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다시 요 점에서가 제일 낮니? 아니잖아. 여기는 요 점은 여기 중간에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 사이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거. 이 노란색 그래프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그 녀석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 노란색 그래프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그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야.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최대값,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다라는 사실 알았고 여기는 얘가 최소값이다라는 사실 알았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지 이제부터 이것만 뭐 하면 되겠어? 구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얘가 궁금해. 얘는 여기 있었던 요 점이잖아. 그지? 얘는 몇을 집어넣어야 나오는 점인가요? -1을 집어넣어야 나오는 점이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해됩니다? 원래 식이 뭐였어? 이 식이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라고?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내가 f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는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f-1일 거야. 저기다 1을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4 더하기 3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은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준서야! 그만 자. 진짜 중요한 얘기.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다 이해시키려고. 그만해. 오케이? 다시 최소값 가보자. 자, 최소값은 몇을 집어넣으면 나와요? 2를 집어넣으면 나오죠. 2를 집어넣었을 때, 요걸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이 값이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럼 여기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가 나와요? 얘는 4 -8 플러스 3이 되면서 이 값은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 다시 여기 최대값, 여기 최소값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 봐봐. 여기까지 해석하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쉽죠? 오케이? 이게 최대 최소라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죠? 다시 그래프만 너희가 적당하게 그려놓고 내가 그래프 딱 그려놓고 대칭축까지 잡아준 다음에 x의 범위, 다시 x의 범위를 먼저
잡아주고 x의 범위만큼 그래프 끊어서 그중에서 제일 높은 거랑 제일 낮은 거 찾아서 제일 위에 있는 거랑 제일 낮은 거 찾아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끝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풀어봅니다. 봐봐. 일단은 여기는 요 녀석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최고차항에서 무슨 수? 음수. 얘는 위로 볼록일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 대칭축 얼마입니까? x는 1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의 범위 잘라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 얘들아, 여기가 1이었어. 그죠? 그럼 마이너스 2까지는 3 차이 나겠죠? 그 다음에 2까지는 1 차이 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배 정도 차이 나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2 잡아주고 여기다가 x는 2 잡아주고 나는 요만큼만 현재 관찰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그래프는 어디라고 얘들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림만 나는 바라볼 거예요. 라는 뜻이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높은 값은 어디서 나와 얘들아? 그렇지. 1을 집어넣은 여기는 이 값이 가장 높은 값인 최대값. F1일 거고. 그 다음에 몇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1을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어.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기 5가 되니까 얘는 6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겠네. 두 개를 더하면 답은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이게 최대 최소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정보들? 일단 첫 번째, 그래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릴 수 있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지. 다른 거 다 안 보고 뭐만 보고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고 있죠. 두 번째 뭐 보고 있어? 대칭축 보고 있죠. 대칭축의 방정식 어떻게 되지 얘들아? 그렇지. x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b가 됩니다. 다시 x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b. 그렇죠? 그래서 대칭축 잡아주고 그다음에 정의역 여기는 x의 범위를 잘라가지고 그중에서 y의 범위를 구해줄 거야 라는 요 느낌이 최대 최소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됐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자. 자, 앞으로 쭉쭉쭉 가서 쭉쭉쭉 가서 자, 유형 17번으로 한번 가볼게. 이렇게 유형 17번. 자, 일단은 잘 봐봐.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푼 문제들에 의하면은 요 녀석의 최대 최소가 궁금했을 때 뭘 먼저 줬어? x의 최대 최소를 나한테 먼저 전달해 줬어. x의 범위를 나한테 주고 x의 범위를 통해서 뭘 하게끔 y의 범위를 구하게끔 만들어 주고 있었어. 다시 x의 범위 요만큼이 뭐야? x의 범위였잖아. 그지? x의 범위.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y의 범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뭐라는 소리야?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함수의 최대 최소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처럼 뭔가를 안 줘요. 이렇게. 뭔가를 안 줘. x의 범위를 안 줬죠. 그지? x의 범위를 안 주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야 라고 보면 돼. 됐어? 다시 x의 범위를 따로 주지 않으면은 얘는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잘려 있지 않아. 이만큼 다 볼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그냥 요 상태에서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대칭축은 뭐가 되겠어? x는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요? 2분의 a가 됩니다. 이게 대칭축이 될 거야. 일단 쟤는 대칭축을 모르는 상황이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실수 전체 값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지금 다 현재 뭐라는 소리야? 유효한 그래프라는 소리야. 됐어? 그럼 저기에서 제일 큰 값은 찾을 수 있니 없니? 없죠. 왜?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야. 근데 제일 낮은 값은 뭐 할 수 있어?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이 현재 뭐가 될 거야? 최소값이 될 거야. 그러니까 y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이만큼이 뭐가 되겠어? y의 범위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는 이 함수의 최소값은 요 값이겠죠. 여기는 얘를 집어넣은 여기는 이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예, 최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 중에서 그래프의 개형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최고 차이 계수가 뭐인 경우가 있겠어? 음수인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범위에서 x의 범위를 실수 전체로 줬을 때랑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였을 때 x의 범위를 실수 전체로 줬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여기선 최대값을 구할 수 없죠. 대신에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 됐어?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최소값은 여기 있는 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그 녀석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는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얘는 반대로 여기 있는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 x좌표와 그때 y좌표 그때의 x좌표와 그때의 y좌표는 기본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니? 꼭지점의 x좌표랑 y좌표 꼭지점의 x좌표랑 y좌표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준, 그러니까 x의 범위를 따로 주지 않은 2차 함수에서 최대 치수된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로? 꼭지점과 관련된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긴 얘가 별이고 얘가 세모였어 라고 생각하면 꼭지점의 좌표는 별, 세모겠지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별이고 얘가 세모였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의 좌표는 별, 세모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x는 1에서 최소값 b를 가져요 라고 했잖아. x는 1에서 최소값을 간다는 거니까 얘가 사실은 1이었어요 라는 뜻이 될 거고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는 기본적으로 대칭축이죠. 됐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는 기본적으로 대칭축의 x값이죠. 됐어. 그래서 여기서 나는 a값이 2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b를 갖는다. 여기는 2라는 값을 갖는데 여기다 내가 1을 집어넣은 이 값이 현재 최소값이잖아. 그죠? 여기다 내가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겠네. 그지? 이 값은 1이니까 b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a는 2가 되고 b는 1이 되면서 답은 5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됐어? 지금 봐봐, 얘들아. 요게 너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최대치수랑 느낌이 좀 다를 거야. 너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최대치수는 다 식 가지고 만들었을 거거든. 오케이? 아니야? 자, 봐봐.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어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였으니까 x 마이너스 뭐야? 2분의 a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1일 때 얘가 지금 현재 b라는 소리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을 가지고 풀었을 거라. 그렇지 않니? 근데 선생님이 이제 식 가지고 푸는 거 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하고 있어? 그래프를 가지고 최대치수를 접근해 달라라고 하고 있어. 됐어? 다시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 알겠죠? 왜 식으로 풀지 말고 그래프로 풀라고 하는지 봐봐. 요렇게 됐어. 요렇게 됐어. 근데 얘가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최소값이 얼마래? b래. 그럼 여기는 얘 대칭축이 1이었으니까 a는 2겠네. 1을 집어넣었더니 얘는 1이 되겠네. 답은 5번이네.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해석이 자유로우면 되게 편안하게 문제가 풀린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뭘 가지고 해라? 얘는 그래프를 베이스로 생각해 주세요. 제발 그래프를 베이스로 생각해 주세요. 제발. 알겠죠? 오케이? 그래프를 베이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 문제들이 있어요. 요거 57번 한번 풀어보고 58번까지 지금 빠르게 연속으로 풀어봅시다. 57번은 다 잘했죠? 되게 쉽죠, 얘들아? 실제로, 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얘가 이렇게 쓱 그려지고 대칭축이 얼마였어? 대칭축이 2였나요? 여기는 당연히 2에서 최대값이 얼마라고? 10이라고. 그럼 일단 2를 집어넣은 결과가 1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16 플러스 b가 10이어야 하네. 그지?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얼마가 됩니다?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되게 쉽죠. 해석이 어때? 할만하죠. 그지? 그러니까 다시 봐봐. 요거를 선생님이 되게 자세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 준 이유가 뭐냐면 이 쉬운 해석을 우리가 잘 못하는 느낌이라서 이 쉬운 해석이 잘 안 되는 느낌이라서 요거를 제대로 이해해서 너희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너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충분히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어? 다음.
자, 요 문제는 이제 좀 어색할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는 이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얘 최소값이 GA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찬찬히 한번 봐봐. 여기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얘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A였겠죠. 그럼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이 값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최소값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그 최소값을 지금 내가 뭐라고? GA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건데 실제로 여기는 얘다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값이 그럼 GA가 될 게 분명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넣어봤더니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의 마이너스 4가 됐단 말이야.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a제곱에 더하기 2a에 더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까지 구했을 것 같아. 그치?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요 녀석의 지금 뭘 구해달라. 이게 gx잖아. 요 녀석의 뭘 구해달라?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됐나요? 다시 잘 봐봐. 여기서는 분명히 x에 대한 함수였거든. x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사실은 여기 이렇게 무슨 축? 여기 x축이 이렇게 사실 있었던 거죠. 맞아요? x축에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니까 x축을 가지고 이렇게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의 범위였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할 거야? 저기는 저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이런 느낌이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얘는 a에 대한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있잖아. 우리가 보통 y는 fx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fx만 똑대다가 요렇게 해서 얘만 딱 똑대다가 여기는 얘의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걸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아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만약에 x제곱 플러스 a 다시 2x 마이너스 4였다. 여기는 요 녀석의 뭐가? 요 녀석의 최대값이 여전히 궁금해요. 다시 최소값이 마이너스 타자. 최대값이 궁금해요. 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가정해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는 요 녀석을 잠깐 y라고 놓고 여기는 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대칭축이 현재 1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나요? 그러면 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여기까지 됐어?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는 요식 대신에 지금처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여기는 요 녀석의 뭐가? 요 녀석의 대값이 궁금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 라고 한다면 얘도 똑같은 상황인 거야. y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똑같이 그려서 대칭축 여전히 1일 테니까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x가 하는 역할과 여기서 이 a가 하는 역할은 사실상 완벽하게 동일한 역할입니다. 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있잖아 얘들아. 한번 잘 봐봐. 우리가 보통 함수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있잖아. 봐봐. y는 fx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는 이걸 가지고 잘 봐. 여기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x의 범위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최대치수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다시 누구의 범위? x의 범위를 가지고 누구의 범위?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그 y 범위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일 거고 y 범위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일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겠어? 여기가 x축이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y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놓으면은 여기 이렇게 x의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하는 게 최대치수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b는 fa야 라고 줬다고 쳐봐. 라고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거든 사실상. 여기는 얘는 그럼 뭘 하겠어? a의 뭘 가지고? 범위를 가지고 여전히 뭘 구할 수 있겠어? b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떤 상황이겠어? 여기가 A축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얘가 B축이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X의 범위, A의 범위 이렇게 잘려 있었어. 라고 한다면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랑 해서 이만큼이 같다고 치자. 이만큼이 B의 범위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B의 범위를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만 바뀌었지 그 해석 방향은 어때?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어떤 함수인지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뭐라고 할까? 그래요. T는 fx라는 이런 상황을 봤어. 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겠어? 아, 여기 있는 얘는 뭘 가지고 x의 범위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얘는 요걸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함수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함수의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서 나는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y는 해가지고 y는 gt야 뭐 이런 식이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뭘 가지고 여기다 써놨으니까 t의 범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얘는 y의 뭘 할 수 있어?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뭘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뭘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집어넣은 거의 범위를 가지고 나오는 거의 범위가 집어넣은 거의 범위를 가지고 나오는 거의 범위가 이렇게 딱딱 튀어나온다. 이게 함수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함수의 4대 해석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랬죠? 그 해석을 가지고 뭐 한다고? 최대치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 됐어? 이해되니?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거야? 합성함수의 최대치수 얘기를 할 거야.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도 지금 봐봐. 다시 한번 가볼게.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는 x를 집어넣어서 뭐가 나오는 y가 나오는 함수였잖아.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근데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였으니까 최소값만 궁금하니까 아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되잖아. 여기는 이 녀석이 지금 현재 뭐라고? ga라고 불리는 애야. 근데 이 녀석이 뭐가 궁금하다고? 최대값이 궁금하대. 그럼 다시 여기는 얘 그래프를 쓱 그려서 대칭축이 몇이니까 1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흐름이 똑같아. 문자만 바뀌었지. 되나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 됩니다. 이런 얘기.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쭉 넘어가서 자, 그럼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에서 또 제일 중요한 점은 당연히 꼭지점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칭축이고 그지? 제일 중요한 점, 뭐 최대 최소와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수 전체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는 결국 누구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꼭지점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알겠죠? 왜 거기는 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테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한번 보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는 얘를 지나며 여기는 얘에서 최대값 2를 갖는데 얘가 궁금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지금 최대 최소 얘기가 나왔는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2를 갖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였군요. 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됐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정보가 결국 어떤 정보로 환산이 돼서 꼭지점이라고 하는 이 정보로 환산이 돼서 내가 fx라는 함수의 식을 만드는데 최고 차이계수 a 뭔지 몰라 아직.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가 됩니다라고 해서 표준형으로 이렇게 2차 함수의 식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돼. 2.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1을 집어넣으면 4가 되잖아. 그러니까 4a 더하기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a 값은 얼마구만? 마이너스 1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fx는 이렇게 완성이 될 거야. 이해됩니다? 거기서 뭘 구해달래? f0 구해달래.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답은 1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이게 이제 2차 함수 얘기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뭘로 환산해버렸어? 꼭지점의 정보로 환산을 해버렸어.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해결할 수도 있구나.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쭉 넘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잘 봐봐. 함수에서 좀 잘 다뤄봐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63번의 요 표현이지, 요 표현. 그렇지? 요 표현. 얘들아, 이런 표현을 너희가 이제 문제에서 봤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함수라는 걸 별로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한다면 저 표현을 다 100이면 100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은 다음 두 개가 같아요라는 식을 만들어 버려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답이 나오긴 하거든. 근데 계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얘가 나한테 말해주는 메시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다루는 함수는 몇 차 함수라고? 시연아, 여기 봐야지. 다시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럼 2차 함수는 분명히 이렇게 지금 대칭축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뭐가 생겨? 대칭축이 생겨. 그런 상황에서 얘들아 함수값 두 개가 서로 같대. 됐어? 함수값 두 개 서로 같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랑 3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랑 3을 집어넣은 값이 서로 어때? 같대. 이게 무슨 말이겠어? 얘랑 얘 딱 한가운데 뭐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대칭축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이었거든. 두 개 더하면 2잖아. 반으로 나누면 1이네요. 그죠? 대칭축이 몇이다라는 정보? 1이다. 대칭축이 1이다라는 정보를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됩니다? 알겠니? 그럼 대칭축이 1이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 A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만.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대칭축의 방정식을 통해서.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이 얼마라고 줬어? 6이라고 줬죠. 몇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6이 나온다라는 뜻이겠네. 이해됐나요?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b가 6이었으면 좋겠으니까 b 값은 b 값은 얼마가 됩니다? 5가 됩니다. b가 궁금한 거니까 답은 5번이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게 지금 함수의 해석을 선생님이 지금 되게 최선을 다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다 이해하려고 그지? 다 이해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나요? 함수에 대한 해석 얘기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요. 지금 일단은 얘들아 문제 풀 때 숙제할 때 있잖아. 지금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얘들아 일단 터프는 제외하고 일단 한번 쫙 숙제를 다 풀어. 알겠죠? 그 다음에 그거 다 터프 다 끝난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터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됐어? 터프는 일단 제껴놓고 왜냐면 해석 자체가 또 다른 요인들이 다른 요소들이 막 추가가 돼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너희들 질문하면은 하나씩 추가하면서 추가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근데 나는 함수 자신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쭉 풀어도 괜찮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제한된 요거 했었고. 자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 마지막 얘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요. 요 얘기로 갑시다. 이게 마지막 얘기인가? 또 있지. 그치. 그다음에 판별식도 있을 거고. 진짜 많네. 여기 끝인가? 여기 또 있어. 여기 끝이고. 좋습니다. 저 뒤쪽 얘기는 전부 다 이제 활용 얘기고 이제 개념적인 얘기는 이제 마지막 얘기가 맞아요. 오케이? 개념적인 얘기는 마지막. 어디 있지? 지금 몇 번 하다 말았지? 75. 좋습니다. 자, 이제 요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 우리가 있잖아 그 수학 하 지금 한 번이라도 해봤다. 수학 하 한 번 해봤다. 한 번이라도 해봤다. 재율이 안 해봤나? 해봤잖아, 그지? 합성함수라는 걸 한 번이라도 들어봤죠. 그죠?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뭐였어? 두 개의 함수를 하나로 만드는 거를 합성함수.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의 함수를 두 개로 쪼개는 게 있어. 하나의 함수를 두 개로 쪼갤 수 있어. 오케이?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를까? 하나의 함수를 두 개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는 얘는 현재 뭐야? x를 집어넣으면 그 x를 가지고 뭘 구하는 y의 범위를 구하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야. 지금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함수잖아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근데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니 없니? 그릴 수가 없어. 여기까지 괜찮아? 됐죠?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을 때 뭐 하죠, 보통? 그렇지, 치환이라는 작업을 하죠. 이렇게 공통 부분이 생겼으니까 얘를 t라고 치환합니다.
근데 항상 이 치환할 때 좀 느껴지는 좀 안타까움 같은 게 하나 있거든. 치환을 하면 우리는 그 결과에만 신경 쓰는 편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치환을 한 형태의 y는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5만 신경 쓰는 편이야. 근데 사실은 치환을 한 이 식도 되게 중요한 식이거든. 그래서 여기다 식을 한 번만 더 써줘봐. t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가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이것도 하나의 함수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여기. x를 넣어서 t가 나오는 함수. 이해돼? x를 넣어서 t가 나오는 함수.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도 여전히 함수로 해석할 수 있어. 얘는 뭐야? t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는 함수. 이해돼? t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는 함수. 됐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함수가 몇 개 있어? 2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치환을 하잖아? 그러면 하나짜리 함수가 몇 개의 함수로 바뀌어버려? 2개의 함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우리는 이 함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겠니? x를 집어넣어서 뭐가 나오겠어? t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x의 범위를 토대로 뭘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그 t를 그대로 여기다 다시 넣을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t를 토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뭘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y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여기서 요 뒤에 있는 거 제껴두고 여기 앞에만 딱 봐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 구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잖아. 여기 이해돼요? 근데 x의 범위 따로 좋니 안 좋니? 안 좋네. 그럼 얘는 실수 전체 집합이었겠죠? 실수 전체의 값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여기는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대칭축은 얼마예요? x값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돼? 그럼 일단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제일 큰 값이 나오겠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됐어?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으로 쫙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는 얘의 범위는 누구의 범위가 되는 거야? t의 범위가 되는 거야. x의 범위 실수 전체의 범위였다면 t의 범위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해됩니다? t의 범위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그럼 그 t의 범위를 다시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y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t에다가 집어넣어서 y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는 중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얘 그래프는 이 모양이랑 다르죠? 모양은 똑같지만 대칭축은 얘는 1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아까 x 값이었다면 얘는 이제 무슨 값이 되는 거야? t 값이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위아래는 뭐가 되는 거야? y 값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4보다 작거나 같대. 4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여기에 4가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여기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지금 현재 유효한 그래프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여기는 얘 범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제일 높은 값이 여기였으니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만큼이 지금 뭐가 되겠어? y의 범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되니?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니까? 1을 집어넣으면 6이니까 얘가 6이니까 y의 범위는 6보다 작거나 같군요 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 y의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잘 봐봐. 우리가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갈 떠서 먹을 수 있어. 됐어? 한 숟갈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한 숟갈 떠서 먹고 또 한 숟갈 떠서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x의 범위를 가지고 뭐 y의 범위를 구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a의 범위를 가지고 b의 범위를 구했어요 라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얘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없으니까 4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까 공통 부분이 하필이면 있었어서 공통 부분을 치환했더니 하나의 함수가 완성되고 그 치환된 결과로 또 하나의 함수가 완성되는데 그 변수가 이어지고 있죠. x를 가지고 t를 구할 수 있고 t를 가지고 y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x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하고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y의 범위를 구한다라고 해서 똑같은 짓을 2번 반복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는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되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구나가 오늘의 마지막 주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요것만 선생님 한 번 더 보여주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뒤에는 너희가 열심히 한번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뒤에는 자동으로 전부 다 끝까지 전부 다 숙제입니다. 보자. 자, 일단 첫 번째로 얘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두 없어. 공통 부분도 없네. 그죠? 공통 부분도 없는데 저긴 쟤를 지금 뭐 하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x의 범위는 줬어요. 그죠? 그럼 일단 난 뭘 해야겠구나. 공통 부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겠다. 변형을 해서 억지로 만들어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봐. x제곱 플러스 여기 2x고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변형을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얘랑만 이렇게 나가가지고 플러스 2로 나가도 괜찮잖아. 그럼 얘랑 얘랑 합쳐지면서 얘랑 합쳐지면서 얘는 4가 될 거고 다시 y는 뭐가 되겠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더하기 4로 이 식을 당연히 변형할 수 있는 거야. 됐죠?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뭐예요? 필요에 의해서 내가 내 맘대로 식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변형을 했어. 그래서 공통 부분을 억지로 만들었대. 그럼 난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t라고 치환할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4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선 지금 뭘 줬니 나한테? x의 범위를 줬잖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몇 사이래? 1 사이래 라고 줬어.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를 내가 한번 쓱 그려볼게. 얘 그래프를 쓱 그려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가 현재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나는 이걸 토대로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일단 첫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게 1이었어. 1이었어. 얘는 1 차이 나고 2 차이 나니까 좀 여기 더 많이 벌려놨어요. 그렇죠? 그럼 현재 유효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유효한 그래프가 되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그림을 토대로 난 뭘 할 수 있겠어?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고 여기는 얘가 최소값이겠구나라는 요 뭘 구할 수 있겠어?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될 거야. 됐나요? 그럼 나는 여기는 얘의 범위를 통해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입니다라는 중간 t의 범위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어요. x의 범위를 토대로 시연아 여기 봐봐. 같이 해 같이. 여기 t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얘를 가지고 이젠 t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하면 되잖아. 다시 얘의 그래프를 한번 다시 쓱 그려봤더니 이제 대칭축은 현재 얼마래? 1이래 라고 준 건데 여기선 t의 범위, 그 t의 범위가 그대로 이쪽으로 와서 여기는 얘가 현재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는 이만큼이 현재 t의 범위가 될 거라. t의 범위. 이해됐나요? 됐어?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유효한 그래프를 찾아보세요라고 한다면 유효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유효한 그래프가 될 텐데 그중에 제일 큰 건 여기서 나올 거고 제일 작은 건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제일 큰 건 마이너스 2를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4 플러스 4가 되니까 얘는 12가 될 거고 그다음에 1을 집어넣은 게 제일 작은 거니까 1을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되니까 얘는 3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y의 범위. 즉 y의 범위가 뭐가 된다? 3에서 12 사이가 된다. 최대값, 최소값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답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줘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그냥 몇 번만 하면, 두 번만 하면, 그렇지? 공통 부분이 있는 저런 4차 함수의 최대 치수도 우리는 충분히 구할 수 있군요가 됩니다. 확실히 이해되니? 그냥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총정리.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얘들아.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y는 fx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4대 해석 중에 마지막 해석은
다시 세 번째 해석. x의 범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고. 그지? 그래프를 가지고.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은 2차 함수만 가지고 다루고 있으니까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다루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있잖아. 봐봐. 이런 식을 많이 해봤죠.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2 사이였어요. 이렇게 뭐 4 사이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y는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이 있었대. 여기는 얘 최대치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오랜 습관상 그냥 1 대충 집어넣고 그다음에 4 대충 집어넣고 그러면 얘가 최소, 얘가 최대구나.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가지고 최대 최소라고 여태까지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됐던 이유는 너무 뻔하거든 사실. 얘의 그래프,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가 1이고 여기는 얘가 4거든.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유효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1을 집어넣은 값이 5가 되고 4를 집어넣은 값이 11이 되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y의 범위가 될 거고 당연히 11이 최대값, 그다음에 5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있잖아. 이 구조를 그냥 편하니까, 그지? 우리는 편하니까 그냥 넣고 계산하다 보니까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5개념으로 잘못 깔려버려 있었던 거, 그지? 그러니까 일단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은 뭘 가지고 푸는 게 기본이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기본이야.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그래서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리냐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현재까지 그릴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는 1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뭐 가우스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 등등등 요 정도까지만 그릴 수 있으면 되거든. 범위가 나눠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 이런 것들 그릴 수 있으면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만 정확하게 내가 그려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3차 함수나 4차 함수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범위를 잘라줬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만큼이 x의 범위니까 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할 거니까 제일 높은 거랑 제일 낮은 걸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라는 이 생각은 계속 똑같이 할 거라고. 함수의 뭐만 구성만 달라져요. 여기는 얘가 이제 수학 하로 가면 유리함수로, 무리함수로 달라지는 거고. 오케이? 수학 1으로 가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악함수로 달라지는 거고. 수학 2로 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로 달라지는 거고. 여기는 얘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이 방식 자체는 계속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만 달라지는 것뿐이고 방식은 똑같아. 이런 느낌이거든. 이해돼? 그래서 요 흐름만 일단 정확하게 오늘은 요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지? 1시간 동안 지금 이 얘기만 떠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최대치수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최대치수 얘기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음과 동시에 너희는 최대치수는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끝까지 다 풀어오는 겁니다, 얘들아. 끝까지 다.